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 오늘 제가 뉴스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김효은 대변인 모시겠는데요. 지금 이제 선거 막판이 됩니다. 이제 오늘로 딱 보름 남았습니다. 사전 투표까지 하면 한 12일 정도 남았고요. 그래서 지금 각 후보 캠프들이 뭐 그런 거죠. 뭐 지지율이 잘 나오는 캠프, 또 지지율이 조금 부진한 캠프, 여론조사 있잖아요. 막 그 옆에서 호들갑을 떨죠. 호들갑을 뜹니다.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지지율이 잘 나온다고 까불다가는 지지율 폭락하고요. 지지율 적게 나온다고 안 하던 짓 하면은 또 이 지지율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뭘 봐야 되냐? 특히 당의 후보인 사람들은 당원을 믿고 가야 됩니다. 당원. 자, 그러면 지방선거 지지율 투표율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높지 않아요. 대통령 선거가 투표율이 제일 높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낮습니다. 대선과 총선에 비해서 한 20% 정도 낮아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지방선거 투표 잘 안 합니다. 그날 쉬는 날이니까 사전투표 던져놓고 놀러 간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유권자의 절반이 투표를 안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편을 최대한 많이 끌고 와야 된다, 투표장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 편을 끌고 오는 방법은 뭡니까? 딱 두 가지예요. 신이 나서 투표장 가든지, 열받아서 투표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이 나서 투표, 나 내 좋아하는 후보 찍을 거야. 2번 홍길동 찍을 거야. 또, 나 오늘 열받았어. 정말 내 이재명 정권 하는 거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내가 응징 투표하러 갈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폭망하는 거죠. 지지자들이 좋아서 투표하든 열받아서 투표하든 투표장으로 우리 편을 한 명이라도 더 끌고 나오는 것이 바로 각 캠프 후보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열받든 기분 좋든 열받든 투표장으로 나가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줍지 않게 저 중도층을 끌어와야 돼요. 어줍지 않게 그 부동층을 끌어와야 돼요. 그 사람들 투표 안 합니다. 그 절반에 투표하지 않는 절반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그날 그분들은 놀러 갑니다. 날씨도 좋은데 뭐 드라이브나 한번 가지 뭐. 날씨 좋은데 뭐 어디 근처 그 근교지나 가서 맛있는 불고기나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오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분들 투표 안 한다니까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 눈치 본다고 지지층을 실망시키면 지지층까지 투표 안 합니다. 그럼 망하는 거지 뭐. 지금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눈치 보다가 어디 뭐 유튜브 방송 한번 출연했는데 뭐 온갖 좌파 매체에서 비판을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지지층이 열받아서 안 나가요. 투표하러. 떳떳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살살해요? 네. 살살해요? 네. 이영풍 기자는 지금 부산에서 투표할 사람 붙잡고 설득해야 지금 뭐 하세요? 오늘 오후에 기차 타고 내려가거든요. 이 방송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 방송 보시면 순간 한 2,000명에서 3,000명 보시거든요. 네. 끌로에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공중전 쫙 미사일 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후에 또 부산 내려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보병전, 백병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부산 갑니다. 살살해요.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이 어떻습니까? 50%에서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저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섭니다. 그때 50.9%예요. 2018년도에는 문재인 때인데 뭔 투표를 저리 많이 했을까?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그리고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56.8%. 응? 사전투표가 활성화된 것이 2014년부터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는 보면 다 50% 정도예요. 95년도에는 왜 저렇게 높냐면 제1회 공식적으로 제1회 지방선거 투표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 우리 동네 시장, 구청장, 구의원, 군의원, 도의원 한번 뽑아보고 싶다. 도지사도 뽑아보고 싶다. 이래서 68.4%가 나온 것이고 대체적으로 보면 50% 플러스 알파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2018년도 문재인 때 지방선거 투표율 저거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수상해. 뭔가 수상해. 그리고 저 선진국 같은 경우에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투표율이 낮아집니다. 여러분 아세요? 선진국은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투표율이 높아지네. 특히 문재인 정권 때 저 60.2%,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50.9%. 자, 그럼 이번에는 얼마나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50% 플러스 알파. 50%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은 유권자의 절반은 투표 안 한다 소리입니다. 유권자의 절반은. 자, 그 다음 그래픽 한번 볼까요? 시도별 투표율입니다.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 전체 투표율이 50.9%죠. 저거 아까 저 방금 보여드린 그 밑에 있는 거 60.2는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그럼 서울이 53%,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 지방선거 서울이 53%, 부산이 49%, 대구가 43%, 인천이 48%, 광주가 37%, 대전이 49%, 울산이 52%, 세종시 51%, 경기도가 50%, 강원도 57%, 충북이 50%, 충남이 49%, 전라북도 48%, 전라남도 58%, 경북 52%, 경남 53%, 제주 53%. 자, 대충 보면 경향은 50 플러스 알파. 50 플러스 알파다. 50 플러스 알파다. 그죠? 자, 그러면 다음 그래픽 한번 볼까요? 역대 선거 투표율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총선의 투표율은 한 60에서 60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방선거는 50 플러스 알파, 대선은 70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도 보면, 근데 여기 보면 밑에 있는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사전투표율인데, 사전투표율입니다. 저기 보시면 세 번째 막대 그래프 2018년 문재인 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죠. 20%.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62%입니다. 총선은 이보다 약간 높고 대선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전투표율이 한 20% 나올까? 한번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은 이제 투표율을 보고 있으면 이게 뭐냐? 뭐냐? 지방선거 투표율은 많이 해도 50%, 55%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 자, 그러면 나머지 40% 정도 투표 안 한다 이 소리거든요. 40에서 45%는. 그럼 투표를 왜 안 할까, 그분들은? 그분들은 왜 안 하고 투표하러 나가는 50%는 왜 투표하실까? 즉, 지방선거는 민주당 골수 지지자, 국민의힘 골수 지지자들이 나가서 투표한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현정님 감사합니다. 경선 후에도 오직 승리를 위해 앞장서 주시는 이영풍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방선거에는 좌파 정당, 우파 정당 골수 지지자들이 가서 다 투표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요 타겟팅을 어디에다 놓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중도? 부동층?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이따 조선일보 보고 제가 비판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골수 보수층, 골수 좌파층, 여기 적극적 지지층을 향한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투표장에 나온다 이거예요. 더 많이. 좋아서 나오든 열받아서 나오든. 근데 부동층, 뭐 중도층, 스윙보터 그날 놀러 간다 이거예요. 투표 안 하고 놀러 가요. 놀러 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그 시간 있으면은 더 골수 지지층을 더 공략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제이님 감사합니다. 한두꺼ung 잡으러 부산 간다. 뚜껑이 딱 기다려. 강풍, 태풍, 이영풍 화이팅. 우잘서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지지층을 향해서 마지막 남은 보름 동안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 해야 됩니까? 무슨 이야기? 가령 국민의힘 후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적극적 우파 지지층에게는 이재명 정권의 실정, 공소 취소, 있는 죄도 없애려고 하는 무도한 민주당의 술책, 그리고 의회 폭주, 언론 장악, 이런 것들을 맹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맹타. 맹렬히 타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무슨 유튜브 하나 어디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핵심 지지층이 저 봐라 저런 똥볼 차고 있네 이러면서 투표장에 안 간다니까요. 그러면 집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우파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투표율 추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조선일보에 다음 그래픽 한번 올려보실래요? 부동층 비율 이게 나와요. 조선일보 제목이 이렇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경남에서 20% 안팎의 무당층이 판 흔든다. 이거 잘못된 분석입니다. 이건 잘못 쓴 기사예요. 제가 기자적 관점에서 보면 저기 중간에 있는 서울의 22%, 대구의 20%, 부산의 19%, 경남 18%, 저 사람들 투표하러 안 갑니다, 여러분. 투표하러 왜 가, 저 사람들이? 지방선거 뭐 관심도 없는데. 왜 부동층이겠습니까? 평소 유튜브도 안 보고, 잘 몰라. 관심이 없어, 정치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 호주머니 돈만 들어오면 된다는, 내한테 좀 유리한 사람이면 민주당도 좋고, 국민의힘도 좋고, 내한테 유리한 내 호주머니에 돈만 차면, 아이고 뭐 진보당 뭐 국회의원이 되든 진보당 뭐 도지사가 되든 뭐 국힘당 도지사가 되든 나는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 아니냐고. 저런 사람들 폄훼하는 게 아니고 저런 사람들 투표하러 안 간다니까요. 근데 뭐 부동층이 뭐 표심을 어떻게 한다? 무당층이 판을 흔든다고? 무슨 소리 하고 앉아있어 지금. 무당층은 판을 흔들 수가 없어요. 무당층은 투표하러 안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후보들이 집중해야 되는 거 어디냐? 바로 저 빨간색, 파란색, 민주당은 저 파란색, 국민의힘은 빨간색, 저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승산이. 맞습니까? 여러분 제 의견에 좀 공감이 되시면 2번 한번 눌러보실래요? 2번? 우리 2번 릴레이 한번 할까요? 쫙 한번. 그러니까 기사를 말이죠. 무슨 부동층이에요, 부동층이. 부동층이 뭡니까? 투표 안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투표 안 하는 사람들, 아니, 경기가 벌어졌는데, 경기 관람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마케팅을 하냐고요. 경기 관람을 하는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해야지. 야구장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바카스도 팔고, 뭐, 물도 팔고 하는 거지. 야구 경기장에 들어오지도 않는,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으로 보거나 뭐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 마케팅이 되냐고. 마케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토끼라고 하는 적극적 국민의힘 지지층을 공략해야 된다. 더 타이트하게.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고 이 투표 안 하면 안 되겠네. 내가 열받아서라도 투표해야 되겠네. 기분이 좋네.
신바람 나서 투표장 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계일보 보면 이 그래픽 내리세요. 세계일보 보면은 이 재미난 기사가 있습니다. 이 그래픽 한번 올려보세요. 적극적 투표, 적극 투표층 지지율. 여기 잘 보세요.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왼편에 있는 거 오른편에 있는 게 다릅니다. 적극적 투표 지지층이 오른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야 46, 오세훈이 38인데 적극 투표층에서는 내 반드시 투표합니다라고 하는 건 정원호 투표층에는 54가 나오고 오세훈 지지는 36만 나온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아직 보수 우파 유권자들은 내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투표할 거야 라고 지금 마음을 못 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좌파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가령 정원호 후보 지지자들은 내가 가서 꼭 투표할 거예요 라고 54%가 답하는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내가 꼭 가서 투표할 거예요 라고 서울에 있는 지지자들은 3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이든님 감사합니다. 지방선거는 무조건 투표 많이 하면 이깁니다. 2번 국민의힘 빨간색으로 이기자. 2번 찍자. 2번으로 이기자. 이영풍 대표님 고맙습니다. 화이팅!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면요. 이제 투표하기 일주일 전 되면 여론조사를 못합니다. 공표를 못합니다. 기존의 여론조사인 거는 이렇게 알릴 수 있지만 새로운 여론조사를 못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된 여론조사 가지고 또 막 홍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적극적 투표층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분들이 후보 캠프에도 자꾸 와야 되고 전화해서 야 좀 오세요. 커피 한잔 하러 오세요. 이렇게 자꾸 캠프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캠프로 들어오세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 뭐 캠프 와서 커피 한잔 먹는 건 문제 안 되거든요. 뭐 바카스라도 한잔 마시면서 자꾸 캠프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 투표층을 더 많이 만드는 거 이게 승리의 관건이다 이거예요. 승리의 비결이다. 자, 이거 내리시고. 한겨레 신문 오늘 기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샤이 김부겸 대 샤이 추경호. 초접전 대구. 숨은 표심에 당락이 달려있다. 숨은 표심. 숨은 표심이 뭐냐? 여기 기사를 보면은 김부겸,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선거 초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갈팡질팡하는 모습과 4분 5열의 실망의 지지를 유보했던 보수 유권자들이 바짝 결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호. 정청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방송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대구 경북은 많이 어렵다. 또 민주당 쪽에서는 탄핵과 공천으로 인한 국민의힘 내홍 탓에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추경호 후보 지지층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 영남권 선거를 돕는 민주당 한 의원은 명분으로 봐서는 김부겸이 맞다는 분위기 속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구 지역 국민의힘 한 국회의원은 공천 파동 꼴보기 싫어서 투표장 안 가겠다고 했던 유권자들을 어떻게든지 투표장으로 불러내야 된다. 그게 승리의 방법이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투표 많이 하면 이깁니다. 투표 많이 하면. 간단한 거죠. 응?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가령 서울시장 오세훈 당선을 원하시면 묻지마 닥치고 투표장. 응? 경기도지사 양양자 당선을 원하시면 닥치고 투표장. 경북도지사 이철우, 충북도지사 김영환, 그죠? 등등. 대구시장 추경호, 뭐 울산시장 김두겸, 뭐 창원, 뭐 경남도지사 박한수, 뭐 예를 들자면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 당선을 원하시면 닥치고 투표장. 그럼 이긴다니까요. 지방선거는. 지금 부산일보 보도도 보면
비슷한 논조의 기사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이틀 사이에 뭐냐? 부산일보 기사 이런 게 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와 다른 흐름을 보이는 부산시장 선거 최종 결과는 어떨까? 즉 그동안 역대 부산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든 민주당 후보가 이기든 그 지지율 여론조사 지지율 차이가 한 20% 가까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바짝 붙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바짝 붙었다는 거예요. 초접전 양상이라는 거예요. 전재수가 앞서가다가 전재수가 10%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가다가 지금은 박형준 시장이 바짝 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골든 크로스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소리죠.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뭐냐? 여기서 이제 판단을 미스하면 안 되는 겁니다. 판단 착오를 어떻게 하느냐? 아, 이제 우리 편 다 왔으니까 중도층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감독난 TV네 잘못 출연했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그렇지. 이제 우리 편이 결집되었으니까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투표장에 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득표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중도, 부동층은 투표하러 안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분들은 좀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냥 뭐 내 호주머니에 뭐 돈만 잘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런 거 아닙니까? 부동층은 원래 그렇습니다. 좀 부동층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기회주의자들이거든요. 나를 좀 즐겁게 해주거나 내 호주머니에 돈 채워주면 민주당도 찍고 이번에 국민의힘 찍고 이런 분들이에요. 기회를 봐서 나쁜 의미의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기회를 봐서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오면 뭐 국민의힘이든 뭐 진보당이든 민주당이든 찍을 사람들이다 이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방선거에 좀 둔감하다. 공감하십니까? 중앙일보 기사도 뭐 이런 게 있어요. 지표만 보면 여당 압승인데 곳곳에서 막판 접전 들리는 이유. 이게 왜겠습니까 이거? 이유가 뻔해요. 실제 격차가 줄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재명의 공소 취소 특검법. 그죠? 지금 환율, 오늘 환율 얼마예요? 1,500원 뭐 계속 넘어갔습니까? 1,510원요? 환율 1,400원 되면 나라 망한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국민의힘 후보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환율 1,400원 나라 망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 누구예요? 누구? 윤석열 정부 때 환율 얼마예요? 보여주세요. 1,507원이네요. 환율 1,500원 되면 폭망합니다 경제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거. 벌써 다 까먹었냐 이거. 자, 지금 바짝 여론조사가 붙고 마지막 그 그래픽 하나 있죠. 초박빙 오차 범위 내 다루는 광역단체장 선거. 여기 보시면은 서울시장, 대구시장, 부산시장. 이게 지금 조선일보, MBC, 뭐 코리아 보면은 3%포인트, 2%포인트, 6%포인트 격차. 이러면 누가 당선될지 몰라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당원 총동원력을 내야 돼요. 당원 총동원력. 가령 제가 경선에 나갔던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에 책임 당원이 1,900명, 일반 당원까지 하면 거의 한 4,60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총동원력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총동원력. 총동원력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투표하라 가라. 투표 안 하면 망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내리세요. 그래픽 내리세요. 또 하나는 뭐냐? 공정선거를 지켜야 됩니다. 투표함 관리부터 등등등. 제가 공정선거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말인지. 공정선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야 돼요. 왜? 초접전이니까. 장난쳐서 뭐 투표함 관리가 부실하다니 소쿠리 투표 뭐 이런 거 곤란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의주시. 당원 총동원령 앤드 공정선거. 이거 두 가지만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 초접전 상황에서는 적극적 투표층의 득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승산이 더 생긴다. 어떻습니까? 공감되십니까? 공감되시면 2번 한번 찍는 연습을 해볼까요? 2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